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저의 사주 명식이 이제 이렇게 떠 있는데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금묘화실과 궁성론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게 뭐 사실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비중이 높거나 뭐 중요하다거나 뭐 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이걸 이제 뭐 중요하게 보는 뭐 술사들도 뭐 있긴 합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막 비중을 두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면 도움은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묘화실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근묘화실 이렇게 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연월일시에 따른 그 기둥을 뜻하는 것이 금묘화실이 되겠다. 그럼 이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뿌리 금, 그리고 모종묘, 그리고 꽃화, 열매실, 그래서 근묘화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묘화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연주는 보통 조상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한다면 뭐 조부모 그 윗세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조부모까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월주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뭐 묘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이제 근이 완전 뿌리라고 한다면 보이질 않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데 모종 이쪽에 뭐 새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모종묘는 이제 어떤 새싹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월주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월지를 어머니 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는 이제 나랑 뭐 배우자 뭐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꽃을 피우는 나 자신, 바로 나 자신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은 열매죠. 꽃이 피었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건데, 뭐 실은 이제 보통 자식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어떠한 뭐 일종의 열매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금묘화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제 육친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육친론의 관점에서 보통 이제 월지를 어머니 자리, 뭐 일지를 배우자 자리,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뭐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냥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뭐 통일된 견해는 일단 월지, 일지에 대해서는 진짜 통일된 견해가 이제 맞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청간은 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제 아버지 여기 월간이 아버지죠. 월간이 아버지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연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뭐 연지 같은 경우는 할머니. 그러니까 지지는 좀 여자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청간은 좀 남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뭐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머니 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지는 이제 어머니 자리고, 이제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겠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이 내가 이제 여자면은 이제 여기 뭐 일지는 이제 남편이 되는 것이고, 뭐 남자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건 좀 바뀔 것 같고, 시주는 뭐 성별이 크게 의미가 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상, 부모, 뭐 나랑 배우자, 그리고 자식 이렇게 저 이제 세대별로 가는 것이 금묘화실이다. 자, 금묘화실이다라고 한다면은 궁성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궁성론은 뭐 이제 무슨 뭐 어디 뭐 표영궁, 뭐 사회궁, 뭐 어쩌고저쩌고 뭐 되게 뭐 대만 명리학자 뭐 학원충의 이론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시기적인, 시간적인 측면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금묘화실이 약간 대상, 이 자리가 이제 누구를 뜻하는지 대상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궁성론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애 주기. 그러니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뭐 노년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뭐 생로병사를 다루는 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주에 해당하는 것은 나의 어떤 유년기의 모습인 겁니다. 유년기.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명리학이 예전에 만들어졌을 때랑 지금이랑 평균 수명이 사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다기보다 저는 약간 이제 20살 단위로 그게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기에는요.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이제 뭐 미성년자의 시기를 저는 이제 그냥 다 유년기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제 옛날로 치면은 그렇지 않죠. 옛날로 치면은 20살은 굉장한 어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약간 연주에 해당하는 것은
약간 이제 나의 유년기의 모습, 그러니까 뭐 정제, 상관, 뭐 이런 거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청년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뭐 20살에서 40살까지 뭐 이 정도의 시기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신, 평관의 뭐 을미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는 얘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0살에서 60살까지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뭐 일간, 뭐 평관, 뭐 이제 일간이랑 평관이죠. 그리고 이제 60살 이상, 이제 사람 이제 60살 이후로는 언제 뭐 어떻게 누가 뭐 어떻게 뭐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뭐 60살부터 80살까지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 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60살 이후부터는 어쨌든 명백한 말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무리 환갑이 옛날 같진 않더라도 어쨌든 60살 이후로 보는 것이 시주 말년의 삶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말년 이제 뭐 평관, 평관, 뭐 전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근묘화실의 관점에 봤을 때, 근묘화실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상님, 뭐 조부모까지의 조상님들은 정제 상관의 그러니까 병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고, 이제 뭐 특히 월준 이제 평관, 월진 이제 평관이긴 한데 어머니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를 식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월진은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뭐 평관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개수가 저라면은 이제 배우자에 해당하는 존재를 저는 평관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식을 이제 제가 아직 자식은 없습니다만 자식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이제 다 평관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해당 육친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근묘화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궁성론은 이제 이건 이제 대운생과는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입니다. 목표. 유년기의 목표는 정제랑 상관의 어떤 병인 이제 간지로 이제 이렇게 제가 목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청년기에는 식신평관, 이제 식신평관에 의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을미월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년기에는 이제 여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일간 이제 개미에 해당하는 이제 일간과 이제 평관에 해당하는 요것들 있죠.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년의 경우에는 이제 뭐 평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묘화실과 공성론에 대해서 뭐 한번 이런 원리를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